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로 작정이 인형 전시회가 워싱턴에서 열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나 워싱턴 동포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한국에서 온 한국 홍청군 협의회 강원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국주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 작정이 인형 전시회, 이게 워싱턴 동포들에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며 어떤 사업이며 어떤 전시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민주평통에서 저희가 평화통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닭종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옛날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한지를 가지고 인형을 만든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지를 한 겹 한 손으로 뜯어서 만든 인형이라 저희가 평화통일 영혼을 담아서 한 겹 뜯어서 이 인형을 만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평화통일을 소원하고 기원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그 위원들이 한 사람이 의미를 부여 있습니다. 그 닭종이 인형의 의미는 어떤 분은 철조망을 찢어내는 그런 의미를 두고 또 어떤 분은 평화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서 평화로 다가간다는 의미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한반도가 서로 만남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만남의 인연도 가지고 또 통일이 되어서 남북이 갈라져서 북한에 가지 못해서 또 가족이 만나지 못한 영혼을 담은 그리움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거를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된 특별한 동기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사실 알려지지 않은 닭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닭종이를 통해서 그 평상시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또 여성분들이 쉽게 다가가서 또 표현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게 닭종이 인형이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 하나하나가 이제 평화 통일과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우리 한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예, 이 여성으로서 남성단의 여성으로서 이런 또 어떤 평화통일과 관련된 그 운동 캠페인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워싱턴에서 이 전시를 갖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너무 감동적이고요. 워싱턴에서 저희가 만든 작품은 사실 전문가의 작품도 아니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아니고 저희가 일반인들이 그냥 보통 만든 순수한 기초적인 아주 간단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의 영혼을 워싱턴 민주평통에서 저희 작품들의 또 이 영혼을 알아봐줘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또 저희 한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닭종이 인형을 가지고 워싱턴을 온다는 그 소문에 굉장히 열의와 그 지지를 해주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민주평통회의 지혜가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의 그 중요성은 우리가 두 번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군요. 이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하면 한미동맹을 기조로 근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그 연방정부, 백악관과 의회가 다 워싱턴에 있고 이분들이 항상 이 한일 동포사에 특히 워싱턴 평통의 그 돌아가는 현황 날마다 이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이런 평화통일과 관련된 작정의 인형 전시를 갖는다는 자체가 미국 정부에 아니면 주류 사회에 엄청난 또 파도, 또 그분들의 감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저희가 좀 의미를 놓는 건 한미수교 70주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이죠. 네,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그런 역사적이고 또 이 미국의 중심인 행정의 중심인 곳에서 이런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이고 내년에 이제 한미 동맹 관련 그게 70주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번 그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나 또 아니면 타인족들에게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남북한이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국민들과 그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네. 저희가 평화통일 영혼과 또 행동을 저희가 활동과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한반도가 더욱더 안정되고 또 통일이 되는 그날이 다가오리라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홍천군 협의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저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팡팡팡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더 이 평화통일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지금 정책과 정부가 서로 많이 경쟁되어 있지만 네. 저희 그 민족 국민들은 밑에서 풀뿌리 노릇을 해줘야만 앞으로 더 이 바르게 저희가 평화의 길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전시회에서 몇 분의 작품을 몇 점이나 전시를 저희가 저희 이번에 작품을 17분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로서 그냥 생산하는 거 아니고 그 작품을 동포사회에 뭐 기증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기증을 원한다면 기증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판매도 하고요. 판매는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물론 전시를 하지만 또 워싱턴 DC의 그 백악관 인근에서 네. 또 이 워싱턴 평통의 행사 때 네. 거기서도 전시가 홍보를 하거든요. 네. 워싱턴 DC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그 국내에 있는 민주평통 자체에서도 이런 행사에 참여한 적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만약에 저희가 최초라면 무한한 영광을 갖고 저희도 이 워싱턴 심장부에 저희 그 평화통일 영원히 담긴 단종의 인형을 그렇죠. 전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네. 그럼 이런 각종의 인형 전시회를 이번 이제 단가성으로 끝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미국 지역사회에 이렇게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민주평통하고 내년 5월 7일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특히 이제 저희 같이 그 통일의 아픔을 가졌던 독일과 베를린에서도 하고 싶은 영혼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작품이 뭐 이렇게 질 좋고 유명한 작가 작품은 아니지만 저희 그 소소한 저희 영혼이 담긴 이 작품은 저희가 부르는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지만 워싱턴 평통이 사실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이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홍천군 협의회가 이 워싱턴 평통과 워싱턴 협의회와 좀 이렇게 힘을 합쳐 뭔가를 좀 벌려보고 싶다, 계획하고 싶다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저는 가능하다면 매년 그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 저희가 거의 참석을 해서 뭔가 그 역할이 있다면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나 아니면 워싱턴 동포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미사일을 쏟아는 방송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저희 후손들이 살아가는 한반도가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 몫에 해당한 이 역할을 열심히 해서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로운 한반도에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랑 네, 지금 현재 우리 남과 북이 좀 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게끔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게끔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김성환이 판매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이 간대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건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에넌데일 한인타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층간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수 전 워싱턴 평통 한인회장 겸 또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의 또 지킴이의 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근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회장 이제 정하시고. 제가 하는 일이 항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고, 네. 정의로운 역사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많은 동포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그 에너데일 한인타운에서 이 평화의 소녀상이 걸려져 있는 이 장소에서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3주기 기념 행사를 갖거든요. 이게 어떤 행사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소녀상을 한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세우지 못하고 네. 어느 창고에다가 모셔놨던 게 3년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3년 만에 네. 우리가 그 소녀상을 세웠고 네. 또 그러자마자 바로 또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렇죠. 거의 3년을 네.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풀려서 네. 3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네. 소녀상 앞에 모여서 우리들의 의지를 다지고 또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에너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 이게 건립되어 있는 소녀상. 네. 이 소녀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론 뭐 동포 사회든 주류 사회든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네. 전쟁 없는 평화. 네네.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억압받고 네. 또 많은 불우한 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돼주는 네네. 그런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별히 분단된 나라에서 네. 평화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네.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픔을 네. 기억하는 것도 물론이고 네. 또 그런 아픔이 왜 생겼는지 하는 네. 그런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네. 사는 작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네. 평화의 운동들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보면 물론 뭐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젊은 층,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네. 이 젊은 층, 또 어린 아이들에게 이 소녀상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네, 뭐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역사지만 과거의 아픈 역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희망하는 그런 것이 역사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픔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런 소녀상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행사를 통해서 물론 뭐 기념식이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이제 한반도의 평화, 예, 평화가 찾아오고 싶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한마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평통회장으로서 요즘 뭐 한반도의 그 어떤 긴장, 또 위기가 예. 이게 많이 또 조성이 되고 또 고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방법은 결국 남북 간에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정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뭐 근본적이겠죠. 네. 뭐 이러한 그 어려움 또는 네. 이런 그 위험한 사태 이런 것들은 뭐 하루 한두 번 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민족이 잘 슬기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고 특별히 남이나 북이나 정권을 가진 자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네. 서로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네.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 우리 동포들이 또 이러한 어떤 노력과 이러한 그 활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빌어맞이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극복했던 그런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3주기 기념행사에서 워싱턴 희망남이 대표 조현숙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3년 전에 이 건립편이라고 참 노고도 많았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소회가 어떠세요? 네, 지난 3년 동안 사실 저희가 소녀상 건립 이후 바로 팬데믹이 시작해서 그렇죠. 저희가
소녀상 기념식을 계속해서 못 해오던 와중에 작년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진행을 했었고 네네. 올해 약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였지만 좀 처음으로 제대로 기념식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기쁘고요. 네. 팬데믹이 좀 풀렸다라는 것도 기쁘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워싱턴 소녀상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소녀상을 세우는 그런 네네. 운동 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와중에서도 네네.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네네. 일본의 사죄를 그리고 네네.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서 또 3주기를 맞게 돼서 좀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동안 뭐 하여튼 3년 동안 이게 많이 이게 알려져 있고 홍보도 됐고, 많은 것으로 한인은 이런 뭐 주요 차이점들도 굉장히 의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 없다는 우리가 예전에 내가 예술이라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소녀상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자체로 네네. 우리를 다시 상기를 시켜주고 네. 전쟁 중에 이런 성이라는 거, 여성 폭력이라는 네. 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유크레인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그 당시에 폭력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전쟁에서든지 여성의 그런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승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상의 중심이 갈 거죠. 앞으로 이 하나의 소녀상을 어떻게 나갈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애틀랜타 스타쉽이 있는데 바로 애틀랜타 스타쉽 기념식을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소녀상이 너무나 적합한 그런 행사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100명 정도 모여서 저희가 촛불 집회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그리고 또 일본이 아직까지도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고 네네. 일본 우익들이 외려 더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이슈를 묻히려고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녀상이 계속해서 우리가 소녀상이 있음으로써 교육이 되고 그런 현장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또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하나의 소녀상 할머니들의 우리 워싱턴 동포들의 이러한 노력을 인해서 더 따뜻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워싱턴 동포들이 작년 3년 전에 소녀상을 세울 때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사랑을 해주시고 네.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녀상을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사진도 찍고 네. 워싱턴에서도 소녀상이 있다더라 이렇게 네. 홍보도 해주시고 네, 네. 하는데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소녀상이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도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젊은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많이 왔어요. 그렇군요. 이제 소녀상 지금 열심히 닦쳐도 네네, 있고, 네. 그리고 소녀상 닦는 거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소녀상이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에 어떻게 이런 이슈가 위안부 문제가 네. 현재 또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적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워싱턴 정신대 함은선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워싱턴 평화의 통역상 3주기 기념 행사를 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이 소녀상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네. 버지니아에 네. 도착해서 여기 안착을 한 게 네네. 3년이 지났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가 아직도 네. 사과와 네네. 용서와 화해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안부 할머니가 지금 한 분 한 분 죽고 떠나시거든요. 네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게 살아 계실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래도 일본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결안으로 바위를 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약분물이 바위를 또 뚫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언젠가는 이 해결이 나겠죠, 그죠?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은 그리고 희망을 갖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싱턴의 사회사는 주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이 소녀상이 세워졌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주류 사회의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고 그거를 보이는 그 물질적인 한마디로 형이하학적인 전체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처음 참석해주신 분들은 많은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이 소녀상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 주류사회에 계속 프리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행사 앞으로 이제 매년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요. 계속적으로 이제 기념식을 해야죠. 기념식을 하는 거는 우리가 기리고 기억하고 또 계속 교육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성환이 간다의 김성환입니다. 제42대 워싱턴지구 한인연합 회장 선거에서 스티브 리 현 회장이 등록해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스티브 리 회장은 21일 오후 연합회 사무실에서 등록 서류 일체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단독 후보로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원장이시죠?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워싱턴 시간 제가 네. 연합회 체어맨입니다. 네. 일렉션 체어맨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요? 네, 위원장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토마스 보이스 같아요. 아, 네. 오늘 이 스티브 리 현 회장이 네. 재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네. 서류 일체를 받으셨죠? 네, 받습니다. 예, 그거 이제 검토해서 네. 가부 여부를 밝히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오늘 다 검토를 했습니까? 다 오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거죠? 이상이 없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연임 결정 난 거네요, 그죠? 결정 났죠. 네,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그 총회에서 인준 절차가 남아 있죠. 남아 있죠. 네, 그거 인준 절차가 거쳐야지만 이제 42대 회장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이 42대 회장에 정식 등록을 한 스티브 리 현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 연임인데 앞으로 2년을 더 하셔야 되는데 재임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 힘든 재임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죠? 특별히 다른 후보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깔끔하게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네네. 접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 공고 기간이 너무 짧았느니 뭐 등등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선거 공고가 네네. 서류 그러니까 정관에 따라서 네네. 50일 전에 나갔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기간은 그 2주에서 한 하루 모자랐죠. 네. 나갔습니다. 회장에 할 사람이 계셨더라면은 네. 연락을 하셨으면 되는 거고 네. 서류를 받아가시면 되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었다고. 예, 아무도 연락도 없었고 이 서류를 픽업해서 간 사람도 없었고. 없었고요. 만약에 네네. 누가 있었고 그분이
사정상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은 네. 우리 선관위원장님도 충분히 더 드렸을 겁니다. 네, 이 현 회장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뭐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연합회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그 2년간 이끌어온 소회는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년을 그걸 이렇게 경험 삼아 그걸 발판을 해서 한번 제대로 이 연합회를 이끌어 보시겠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2대에는 네네. 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좀 제대로 봉사하실 수 있는 임원들이 네네. 아시다시피 41대는 임원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 팬데믹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네. 임원들이 전대보다 좀 적었는데 네. 42대는 하실 수 있는 임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아, 그렇군요. 그분들과 같이 네네. 그분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41대에서는 사실 또 일부에서는 뭐 임원진과 이사진이 뭐 이렇게 좀 제대로 구성이 안 됐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이러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인정을 하시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42대는 이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좀 제대로 이 이사진과 임원진을 꾸려서 한번 해보실 그러한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등록을 마치셨는데요. 이 서류는 일체, 물론 뭐 재임한다고 해서 옛날 거 사용한 게 아니라 새로 다 준비해서 제출을 하신 거죠? 네, 네. 그 공탁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록금 문제. 3만 불 접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3만 불은 이제 또 한인연합회 구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연합회 운영에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게 이제 원칙이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선거가 있었을 때는 네. 물론 예. 선거 자금으로 이제 비용으로. 선거 비용을 쓰고 남은 금액은 네네. 새로이 인준되신 회장님 네. 운영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등록을 마쳤지만 그래도 절차가 남아 있죠, 그죠? 이제 총회로 신임 인준을 새 회장으로 해야죠. 이제 인정받기까지는. 네. 11월 30일 전에 총회를 거쳐서 네. 인준을 해야 됩니다. 예, 총회는 현재 날짜는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그 미정인가요? 선거 날을 11월 30일로 잡았고 네네. 그게 마지막 날이라서 총회도 같은 날이 될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아무도 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알려드려서 총회는 좀 일찍 잡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이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만 워싱턴 지역에서는 사실 그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한인이라는 건 누구든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한인의 역할, 한인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방향을 잡는 대로 틀리겠죠. 네. 다른 한인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지난 2년 동안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가 방향을 잡은 것은 네. 한인들과 주류 사회 네. 그리고 다문화 사회하고 네. 그들 엮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 네. 1세대들 이제 처음 와서 이민 생활하시고 벌써 리타이어 하고 네네네. 계시죠? 네. 그분들을 이 주류 사회에 알리고 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이 그동안에 투표를 적게 했잖아요. 네. 그 참가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차세대 네. 차세대 하면은 1.5세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던 1.75세 그렇죠. 네.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이 한인 사회하고 많이 소외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연결해 주는 게 주류 사회하고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네. 그 일을 하겠다고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 네네. 거기에 대한 일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인 사회라는 울타리도 또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서 네. 다른 한인애들도 많으시니까 저희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방향을 조금 조정을 하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등록을 마쳤고 이 후보 등록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네. 마감이 됐는데 이 마감에 앞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셨죠? 이거 연임을 재등록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하지 않으려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제대로 된 후보가 안 나왔잖아요. 아, 그건 뭐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후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한인사회에 봉사할 만한 자세와 또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그 한인회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래서 이런 선거 때가 되면 한인회장들이 막 나타나야 되거든요. 후보감들이. 근데 요즘은 후보들이 별로 나타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죠? 왜 이 한인회가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꼭 한인회가 침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무래도 우리 1세대들이 네. 거의 다 한인회장 선거가 나섰고요. 그렇죠. 이게 1.5, 저희가 아는 저 같은 경우에 1.75세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2세 더 가까워요. 예,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한인 사회에 나서서 한국하고 뭘 한다거나 네네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작년에도 코러스를 할 때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네. 저희는 봉사 수준에서 한 거지. 네네. 이게 잘난 척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 물론 뭐 예, 그런 그렇기 면은 때문에 아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네. 이제는 연합회 회장이나 한인 회장이 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미국 문화를 알고 미국 언어를 완전히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이 한인 회장 자리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1세대들이 네네. 저희 1세대들이 지금 한인 회장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너무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물론 뭐 주류사회 진출도 다 좋고 뭐 이런저런 면 다 좋은데요. 그래도 한인회 하면은 역으로 주류사회에서 볼 때는 뭔가 우리 한인사회 궁금한 게 있으면 한인회를 찾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한인회가 우리 한인들의 그 어떤 정체성과 또 우리 한인들의 문화와 이런 걸 찾는데도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1.5세, 2세 뭐 해야죠. 이걸 떠나서 해야죠. 네. 근데 저희가 저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가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여기 한국 식당들, 네. 한국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K-팝이나 한국 음식인데 네네. K-팝은 한국 가수들이 초청돼서 올 때고 네네. 여기 젊은이들이 그때 K-팝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막 나서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젊은이들이 각 대학마다 미국 친구들도 다 K-팝을 합니다. 네네. 벌써 알려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국 식당들을 가서 했는데 그때는 영어로 잘 안 돼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가기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사이는 코리안 바베큐라는 것 때문에 네네. 누구든지 한국 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는 측면은 조금 틀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한인회가 네. 꼭 문화 소개를 안 하더라도 네. 한인 사회 자체가 문화 소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아무튼 뭐 단독 입후보고 이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입이 이제 결정된 건데요. 앞으로 그럼 2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동안 한인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건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주류 사회하고 다문화 사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건 계속 할 거고요. 네네. 그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회도 더 이상 한인 회장이나 임원단들이 호주머니 돈으로 운영하는 한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펀딩을 네. 받아서 한인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한인회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 이유도 있고 해서 네네.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그 한인회 펀딩, 한인회 기금 마련을 하는데도 주력 네.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이게 재정에 걱정 없이 그렇죠. 와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발판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봉도 받아가고요. 네, 아 그렇군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줄 우리 서겠죠. 뭐 차세대들이 네. 너도 나도 봉사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랬으면 생각이 듭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한인 연합회를 이끌게 되시는데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전 2년은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다음 2년은 아마 경제 때문에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인들은 처음 이민 왔을 때부터 아끼고 모으고 잘 살게 된 민족들입니다.
저희 연합회도 운영하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직접적으로 한인 동포사회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처음 이민 왔을 때를 생각하시고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생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낙원떡집 옆 낙원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엔 낙원식당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도 뭐 많이 유명하신 잘 알겠지만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낙원 식당하고 낙원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메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그 식당과 식품점 아니면 또 테이크아웃, 캐터링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그 카울이나 아니면 주정부, 보건국이나 식품국에서 인스펙션이 나오죠? 네, 나오죠.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지난주에 이 에난데일 한인타운의 그 주정부 식품국에서 네. 아마 인스펙션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낙원 떡집에 와서 그 떡과 김치, 뭐 반찬 등을 이 사람들이 검열하고 갔죠?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김치고요. 네네. 예. 김치를 이 사람들이 김치 문화를 잘 모르니까 네. 뭐 일주일 이상 팔면 안 된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김치는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익혀야지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이상 익혀야지 손님들이 좋아하셔요. 네네. 저는 한 달 익힌 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신김치가 네. 우리 몸에 좋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네. 그렇게 일주일 만에 못 팔게 하면은 네. 저희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떡인데요. 네. 떡을 4시간 만에 네. 뭐 폐기 처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그 떡을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4시간 만에 안 팔리면 우리는 그건 다 떡집은 다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건 뭐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맞아요. 제가 보면 보험 가는데요. 네. 그 더군다나 그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 네. 또 식품보건국이나 네.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주정부도 이 우리 그 사업자들이나 개인들의 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우리 기업체나 또 아니면 소매점 네. 이런 데가 활성화돼야지만 또 세금을 또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한 걸 알지도 못하면서 이 무조건 나와서 지적만 하고 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도 잘못됐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또 김치는 아시다시피 사실 발효식품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김치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발효된 식품은 전혀 이 해가 없고 그렇죠.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만을 가져다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김치에 대해서 뭘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왜 이런 그 지적이 이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인스펙터가 네네. 김치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네. 김치에 타치 안 해요. 아, 내가 알기로는. 네네. 근데 김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스펙터가 김치에 대해서 모르면 김치를 지적을 하려면 김치에 대해서 뭔가 공부 좀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이게 허가를 받을 때 네네. 이게 해썹을 다 해갖고 줬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 김치 문화라는 게 네. 어떤 날은 새우젓을 담고 네. 넣고 담고 네. 어떤 날은 무슨 멸치 액젓을 넣고 담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해썹을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그렇죠. 그거를 다 할 수 있어.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다 했는데 네. 인집에 와서 다시 해서 필요하다는 거는 네.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 그 인스펙터가 이 지적을 하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뭘 지적을 한 겁니까?
김치하고 떡이 네. 주로 많이 했고요. 네. 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밖에서 김치를 익히니까 이건 뭐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직원들이 먹는 거다 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네. 김치를 익히고 있는 과정에서. 네네. 네. 예. 이 사람들은 네. 신김치에 대한 개념은 개념이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네. 저희는 솔직히 외국인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인들한테도 중국은 물론 좋아하지만 네. 뭐 어느 타 인종들한테도 다 네. 우리 김치를 알리고 싶거든요. 네. 우리 김치를 널리 알려서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김치 진짜 나 김치 장사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금 나건도 쪽으로 24년간 운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인스펙터가 나오고 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반찬이라든가 김치라든가 떡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또 검사도 하고 검열도 하는데 네. 매번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없죠. 예. 약올르죠. 네. 우리 저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그 김치, 이제 떡은 우리가 조금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항상 그 검사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어떤 문제를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김치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네네. 이거를 익혀갖고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네. 우리 한국 사람의 90%가 네.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는 거를 인식시켜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 한인 사회 몫이네요. 네,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그분에게 설명하고 네. 인식시키고 인지시키고 예.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버지니아 주에서도요 지난해 네. 11월 21일을 김치의 날로 완전히 주정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매년 이제 11월 21일이 되면 각종 그 김치와 관련된 행사도 열리고 이벤트도 네. 열리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이 어떤 이러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한인 사회 뭐 단체장이나 언론사가 우리가 단결 합심이 돼가지고 뭔가 주정부나 커리 정부의 그 홍보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 그러면 이거 알려야죠. 네. 이런 기회 좋은 기회네요. 네네. 김치의 날이 언제라고요? 11월 21일. 네. 네.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김치의 날입니다. 네. 주정부에서 그것도. 그게 꼭 버지니아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있고 전국에 몇 개 주가 있는데 네. 지금 날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김치를 좀 제대로 이 상품과 효능과 어떤 제조 과정과 이게 언제까지 가야 사실은 이게 더 효과가 좋은지 이러한 거를 이 관계 당국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네, 그죠? 그럼요. 네. 그럼 그러한 걸 위해서 이제 우리 메이정 사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팔을 걷어붙이고 팔 걷어 다리까지 걷어붙일게요.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24년간 이 비즈니스 하셨는데 뭐 하루 이틀 하고 안 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김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 장사를 위해서 네. 여기보다 네. 김치 문화를 그렇죠.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제 지인들 어떤 미국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이 진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이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김치와 깍두기 통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면서 김치와 깍두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죠? 빵하고 예, 김치 얘네들은 먹어요? 그냥 막 깍두기나 김치를 그냥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스낵처럼. 아, 그 정도로 또 이 김치 매니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김치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관계 당국이나 또 관계 기관이나 정부에 우리가 제대로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의견 같거든요. 네네. 그거를 우리 한인 사회가, 동포 사회가 같이 맞아요. 단결해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떡 문제도 있었는데 네. 이 인스펙터가 지적한 떡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아, 김치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만을 위한 네. 한국은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김치 냉장고는 네. 1년, 2년을 두고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김치 냉장고 속에서 1년, 2년 두고 먹어요. 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도 김치 먹고 탈났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기 이 발효식품은요. 네. 탈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좋다는 겁니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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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김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고민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네. 해결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매번 뭐 인스펙터 오늘 올 때마다 이걸 구구절절하게 또 설명하기도 그렇고 맞아. 또 한 가지는 그때 여기 이제 주인이나 오너가 없을 때는 사실은 또 누가 그 제대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인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과제예요.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과제장들께서. 그 다음에 이 떡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받으셨어요? 떡은 네. 4시간에 만든 지 4시간 만에 이제 폐기 처분을 하려는 거죠. 생선한 지 4시간 만에? 네. 말도 안 되죠. 4시간에 그 손님이 고객이 그렇게 왔다 갑니까? 아니지. 아니 그러면은 미국의 던킨 도너츠는 만들어가지고 4시간 만에 폐기 처리합니까? 그러게요. 거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보지. 아무리 방법이 그렇게 그러한 논리라면은 그것도 4시간 만에 다 폐기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억지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이걸 이제 우리가 아침 일찍 그 떡을 만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8시에 나왔다. 네. 아침 오전 8시 네. 그러면은 2시에 2시에 버리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사장님이 이렇게 그동안 24년간 이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네. 떡의 생명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떡의 생명은 네. 떡에 따라 틀려요. 그렇겠죠. 떡에 따라 틀리고 이렇게 네. 고물이 있는 떡은 네.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네. 그리고 요런 거는 네. 뭐 24시간도 가능해요. 이 종류에 따라서 네. 시간이 네. 좌우된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네. 그렇게 팔지를 않고 네네. 시간이 지나면 냉동실에 넣어요. 그렇군요. 냉동실에 네. 넣어서 얼렸다가 네. 그 어려우신 분들 도네이션 합니다. 저희는. 아니 보통 가정에도 가니까요. 네. 이렇게 떡이나 얼려놓고 이걸 먹죠. 다들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네네네네. 먹을 때 다시 녹여서 예? 그렇게 먹더라고요. 예, 빵보다는 떡을 선호하죠.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금 생명이 다해서 폐기 처리야 버려야 된다 할 땐 뭐 어떤 증상을 보고 그렇게 네.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2시간 만에 곰팡이가 피었다든가 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 그럼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내는 건지 말내는 건지. 이 관계 당국에서 네. 4시간 만에 폐기 처리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는 겁니까? 없지요. 그럼 4시간이라는 기준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이게 프레시한 상태로 네. 있는 시간이 4시간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네. 프레시한 상태로. 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마켓에 이제 대형 마켓이나 뭐 마켓에 갔을 때 과일을 프레시하게 하려면 아침에 냈다 4시간 만에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런 정도까지는 뭐 생각하고 싶지도 그러니까 않지만 이러한 것이 이 여기 떡에 대한 것도 네. 좀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떡 사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사장님도 아시지만 또 한동안은 김밥 때문에 또 막 맞아요. 이래저래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좀 사실은 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제대로 알고 이 떡의 이 제조 과정, 또 이게 성분, 또 이것이 어떤 효능, 어떤 효과를 갖다 주며 이것이 언제까지는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고 저같다는 것도 좀 우리가 이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 필요한 그러면 저희가 하고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매뉴얼을 이 떡이면 떡, 김치만 김치, 반찬이면 반찬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 인스펙터가 나오면 그
그 누가 됐든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거를 네. 지금 저도 김치랑 네네. 떡은 네. 그거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네. 제가.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가니까 네. 한국에서 네. 그또 떡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조언을 얻어가지고 네네. 제가 그 메뉴를 만들 거예요. 아. 만들어서 이게 몇 시간 동안 괜찮고 뭐 무슨 성분이고 이런 네. 거를 저기 만들어 갖고 내가 이제 해보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딴 그런 사람들이 안 것도 하면 나라도 해야지. 우리가 뭐 하나의 그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정말 들어오는 입구에 벽에 부착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인스펙터가 왔든 검시관이 왔든 누가 왔든 그걸 한번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네. 김치의 효능도 우리는 식당하고 딱 다 붙여놓을 거예요. 예, 맞죠. 그렇죠. 미국 사람도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거에 이게 대한 이제 매뉴얼을. 조금 있으면 이제 김치의 날 행사가 11월 달에 열리거든. 이게 네. 워싱턴에서 한 두세 군데서 열리는데 네. 그때 좀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그 정치인들도 오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줄이서요. 그런데요. 네, 네. 제가 한국 갔다 21일 날 와요. 그래서 좀 오셔가지고 좀 나도 이 업- 나가고 싶지. 예, 업계 대표로서 그 정치인들 앞에서 김치에 대해서 좀 알리고 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네. 이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러한 애로점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관계 당국이나 정부에서 좀 제대로 파악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논의도 좀 하고 21일 날 어디서 몇 시에 해요? 아니요 19일 날하고 12일 날 21일이 아니고 아, 네, 행사는 없어. 하나는 12일 하나는 19일. 내가 1일 날 가서 21일 날 와.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럼 뭐 또 내년에 또 하니까 예, 예. 내년에 하시면 예, 예. 되고 내년에 혹시 그 이 법안을 네. 상정 통과시킨 사람이 우리 그 아이린 신이라고 저 주의회 하원 의원이거든요. 네. 그분하고도 좀 만나셔가지고 네. 이런 그 설명을 좀 하면 이분이 그 어떤 그 법안에다가 네. 이런 걸 딱 첨부해 놓으면 좋죠.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 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 사항은 다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성분을 일일이 다 적어서 좀 부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아니 이게 떡이 뭐 단순하게 뭐 한두 가지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네네. 간단하게 이것만 해도 네. 찹쌀, 네. 그다음에 이게 뭐야 밤, 네네. 호박, 네. 콩, 네. 팥, 네. 호두, 네. 잣, 예. 뭐 한 10가지가 들어가요. 이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 호박이 없어. 네. 그럼 호박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밤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다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 거 네. 아니냐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제조되고 어떻게 하고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간다 네. 이런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저희는 애니타임 오픈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궁금하시면 네. 아마 와서 떡이 처음부터 불려갖고 빻는 과정서부터 네. 씻는 과정서부터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예. 예, 하여튼 그 이번에 뭐 한번 이렇게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두고두고 해결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맞아요. 이것은 뭐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한인 사회가 공동으로 합동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그 한식 문화, 한국 김치떡 뭐 이런 한식 문화 세계화에 계속 하여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뭐 드릴 말씀 없고요. 뭐 맨날 자주 나와서 실증하시고 네, 저희 하여튼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미국 땅에서 이 한인 문화를 네. 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힘이 약하지만 약한 힘을 보태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저게 영어가 두 번째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래요. 그렇죠. 뒤에 있거든요. 사인. 어떻게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써요.